매일 아침 한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며 흰 식빵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시간 이내에 시작되는 조용한 간 파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간담도액과 전문의이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식빵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에는 노란 빛이 돌았습니다. 복부는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완벽하게 건강하셨습니다. 유일한 습관이라고는 매일 아침 시판 흰 식빵 2조각을 드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선택이 그분의 간을 초기 강형변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평소와 다른 백만감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을 때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간 환자를 수술한 외과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85%가 너무 늦을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피로도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황달로 깨어나거나 내부 출혈로 쓰러지거나 모든 것을 바꾸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간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증상이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아무것도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전입니다. 저는 73입니다. 서울 전역의 수술실에서 20년을 보내며 손상된 간을 손에 쥐고 소식을 전할 때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유전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는 식빵 속에 숨어있는 특정 화학 보존제입니다.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시판 흰 식빵 브랜드에서 발견되는 이 보존제는 간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간이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데 의존하는 자연 해독 경로를 방해합니다. 간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결국 죽게 만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끼니마다 간 조직을 질식시키는 지방 침착물의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식품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4가지 특정 종류의 식빵이 있으며 그중 적어도 하나는 지금 여러분 집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간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간 재생과 치유를 지원하는 대체 곡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약물 없이 초기 단계 간 염증을 되돌리는데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운 제 3단계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즉시 버려야 할 식빵, 간 손상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식품, 그리고 24시간 내내 간 기능을 보호하는 탄수화물 섭취의 정확한 타이밍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집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평가 방법을 알려드려 개인의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몸에 갇히는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지만 독을 넣는 것을 멈추고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68세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22년간 간담도액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59세 여성이 오전 6시에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토스터 옆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효벌배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1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로 흰 식빵 2조각을 먹어왔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부어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껴진다면 간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매일 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쌀 대신 빵을 선택했습니다. 편리한 아침 식사를 믿었습니다. 광고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간은 기능의 70%를 잃을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범인은 빵 자체가 아닙니다. 프로피온산 칼슘이라는 특정 보존제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서울, 부산, 대구, 한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시판 흰 식빵에 들어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것을 첨가합니다. 빵을 몇 주 동안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빵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 프로피온산 칼슘이 간의 자연 해독 과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시판 흰 식빵을 섭취한 환자들은 ALT와 AST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들은 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간 효소입니다. 그들의 간은 염증이 있었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장기 주변에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은 가장 큰 내부 장기입니다. 50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소를 걸러냅니다. 담즙을 생성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칼슘 프로피온산염이 체내에 들어오면 사이토크롬 P450 효소 경로를 교란시킵니다. 이것은 간의 주요 해독 통로입니다. 6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교통이 막힙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세포들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은 즉시 시작됩니다. 12시간 이내에 간세포는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과도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간 지방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간이 술에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50대에서 심각한 지방간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보면 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침에 식빵, 점심에 샌드위치, 매 식사마다 함께 나오는 빵. 강남의 63세 택시기사 박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간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감마지티 수치가 89였습니다.
정상은 55 이하입니다. 그의 간은 과부하 상태로 독소를 중화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빵을 드시나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재물 바른 식빵 2조각. 그는 이것을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제 치료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모든 시판 식빵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줄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발효 곡물 식품이나 전통 쌀로 대체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제가 곧 설명할 특정간 지원식품을 추가합니다. 8주 이내에 그의 감마지티는 61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이내에 4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간 손상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일단 강형변이 발생하면, 일단 흉터 조직이 건강한 세포를 대체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은 후기 섬유중에서 재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염증 단계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처해 있는 단계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간담도액과 의사로서 22년 후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빵이 천천히 간을 파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단 일기를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시판 식빵이 거의 매일 나타났습니다. 그냥 빵이 아닙니다. 특정 방부제가 들어간 특정 종류입니다. 제가 말하는 화학물질은 칼슘 프로피온 산염입니다. 지금 당장 빵 포장지를 확인해 보세요. 282나 칼슘 프로피온 산염이 표시되어 있다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방부제는 먹은 후 단 6, 8시간 이내에 간세포에 무서운 일을 합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독소를 걸러냅니다. 둘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과 당을 처리합니다. 칼슘 프로피온 산염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방해합니다. 이 방부제가 혈류에 들어가면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염증을 간 내부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라고 생각하세요. 간세포가 부풀기 시작합니다. 해독 경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간이 지방을 태우는 대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강남의 제 클리닉에서 3명의 환자들과 이 이론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14일 동안 칼슘 프로피온 산염이 들어간 모든 빵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 중 38명이 간 효소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ALT와 AST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4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 빵을 계속 먹습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 점심으로 샌드위치, 식사와 함께 나오는 빵. 그들은 하루에 3번 이간 독소를 복용하고 있고 왜 항상 피곤한지 궁금해합니다. 오후 3시에 느끼는 피로감.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 독성 부화를 처리하느라 애쓰는 간입니다. 왜 방에 들어갔는지 잊게 만드는 머릿속 안개. 간이 염증과 싸우느라 너무 바빠서 뇌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4가지 종류의 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 자른 식빵입니다. 몇 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부드럽고 폭신한 종류입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유통기한은 엄청난 양의 방부제에서 나옵니다. 둘째, 베이커리 체인점의 빵입니다. 신선해 보이지만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칼슘 프로피온산염이 거의 항상 들어있습니다. 셋째, 햄버거와 핫도그 빵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측정한 것 중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저도 놀랐는데 많은 브랜드의 통밀빵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지만 방부제 함량은 식빵과 동일합니다. 저는 부산의 64세 여성 환자 박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2단계 지방간 질환으로 제게 왔습니다. 그녀의 간은 30%가 지방 침착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매일 저녁 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빵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잼을 바른 2조각. 그녀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제 치료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90일 동안 시판 빵 금지. 첫 달 이내에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번째 달까지 그녀의 간 효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90일 시점에 우리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6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이후로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유일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먼저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릴수록 간세포는 더 많이 손상됩니다. 지방은 더 쌓입니다. 염증은 더 악화됩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나요? 그 통증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제가 22년에 걸쳐 개발한 초기 단계 간 염증을 되돌리는 3단계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 클리닉에서 사용했던 정확한 방법이며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았습니다. 각 단계가 매우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12시간간 재설정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에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자연 해독 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보존제인 프로피온산 칼슘이 들어간 빵을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이내에 먹으면 이 주기를 완전히 방해하게 됩니다. 보존제는 간이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할 시간에 외부 화학물질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만듭니다. 강남에 사는 58세 박 씨라는 환자가 간 수치가 상승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ALT 수치가 92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저녁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흰 식빵 2조각에 잼을 발라 간식으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습관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한 지 3주 만에 ALT 수치가 54로 떨어졌습니다. 간은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을 보호하는 곡물로 전략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빵을 끊고 탄수화물 섭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 기능하려면 적절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곡물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3가지 특정 대안을 권장합니다. 첫째는 바라보리입니다. 보리를 발화시키면 베타글루칸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되어 실제로 간세포 주변의 지방 축적을 줄입니다. 하루에 약 80g, 즉 조리된 바라보리 한 작은 그릇 정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발효 현미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피트산이 분해되는데 피트산은 평소 미네랄 흡수를 막고 간 해독 경로를 지원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셋째는 메밀인데 실제로는 밀이 전혀 아니고 씨앗입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초에 씨를 치료했는데 1단계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명확한 지방 침착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곡물 프로토콜을 적용해 모든 시중빵을 아침에 바라보리 한 그릇과 일주일에 2번 메밀국수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4개월 후 후속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3번째 단계는 효소 타이밍 동기화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간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소화효소를 생성합니다. 아침 9시에서 9시 사이에 간은 지방대사를 위한 담즙산과 리파제를 가장 높은 농도로 분비합니다. 이때가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간이 단백질 처리를 우선시합니다. 이때가 두부, 생선, 계란 등 주요 단백질 공급원을 먹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무거운 단백질을 먹지 마세요.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부산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3단계를 적어두세요. 12시간 재설정 시간, 전략적 곡물 대체, 효소 타이밍 동기화.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간단한 일상 습관입니다. 매일 시중 흰 식빵을 먹어왔다면 바로 이 순간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나요? 그것이 염증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3단계를 시작하면 2주 안에 그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시중 흰 식빵의 2번째 주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흰 식빵만 피하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통밀빵으로 바꾸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국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중 통밀빵에는 흰 식빵과 똑같은 간 손상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통밀빵이 똑같이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보존제는 프로피온산 칼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프로피온산 칼슘. 식품업계는 빵을 몇 주 동안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이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피온산 칼슘이 소화계로 들어가면 간이 이것을 외부 독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간세포에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간의 주요 작동 세포인 간세포가 이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려고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매일 시중 빵을 먹는 800명 이상의 환자들의 간 효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간 염증의 주요 지표인 ALT와 AST 수치가 보존빵을 피한 환자들에 비해 일관되게 30원씩 40%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통증도 없고 경고신호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는 심각한 손상입니다. 작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피로와 오른쪽 상복부에 둔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더 건강하다고 해서 3년 전에 통밀빵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2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2조각.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간 효소가 심각하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주변에 초기 지방 침착, 즉 간 지방증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빵을 사시나요? 그분이 제게 보여준 것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포장지를 확인했습니다. 성분표의 4번째 항목으로 프로피온산칼슘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이 빵 드시는 것을 멈추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원리는 이렇습니다. 간은 2가지 주요 해독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입니다. 프로피온산칼슘은 간의 1단계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독성 중간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나이, 약물 복용 또는 지방 축적으로 인해 간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2단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중간 독소들이 간세포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러한 만성 염증은 섬유화, 즉 간조직의 흉터로 이어집니다. 섬유화가 시작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제빵업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프로피온산 칼슘이 유통기한을 2주 연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2주의 추가 수익이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간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2년간 간질환 환자를 치료해온 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제 즉시 피해야 할 4가지 종류의 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의점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판매되는 모든 식빵입니다. 둘째, 성분이 5가지 이상 표시된 시판 통밀빵입니다. 셋째, 며칠이 지나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단빵과 페이스트리입니다. 넷째, 체인,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용 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간을 손상시키는 보존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그곳이 간이 위치한 곳입니다. 만약 압통이 느껴지거나 둔한 통증이 있거나 식사 후 팽만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간, 손상, 강형화 또는 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질환 환자의 90%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특정 사람들만 심각한 간 염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저는 간 수치가 상승한 3,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시간대 패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희 외과팀조차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몸의 자연적인 해독 주기와 관련하여 언제 간이 이러한 염증성 화합물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간은 정확한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간은 가장 깊은 재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간세포는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하고 축적된 독소를 담관을 통해 배출합니다. 이것이 간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생 시간대 4시간 전에 프로피온산칼슘이나 브롬산칼륨이 함유된 빵을 섭취하면 제가 말하는 독성 충돌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녁 7시나 8시에 시판 식빵을 드시면 그 보존료들이 30분에서 4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간은 즉시 이러한 화학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해독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반응은 예정된 재생 주기로부터 중요한 자원을 분산시킵니다. 간은 스스로를 복구하는 것과 유입되는 독소와 싸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58세 박 씨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지방간 2단계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ST가 90-25, ALT가 118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40 이하여야 합니다. 그의 식사 일지를 검토했을 때 저는 그가 매일 밤 9시에 잠들기 전 가벼운 간식으로 시판 식빵 2조각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튀긴 음식이나 술이 아닌 단지 빵이기 때문에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그의 야간빵 습관이 매일 밤 독성 충돌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간은 재생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프로피온산칼슘과 브롬산칼륨을 처리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한 후 그의 간은 지쳐 있었습니다. 간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잠겨 있었고 장기 주변에 축적되는 지방 침착물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시간대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보존료가 함유된 빵이나 곡물 제품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원하면 첨가물 없이 집에서 준비한 흰쌀밥이나 고구마만 먹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박 씨의 AST는 48로 ALT는 56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 두 효소 모두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 침착물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먹는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이 간의 생체 시계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밤에 간을 손상시키는 같은 음식이 간이 재생 모드가 아닌 활성대사 모드에 있는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는 훨씬 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는 보존료와 화학 첨가물을 중화시킬 수 있는 최대 효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 부하가 4시간의 재생 시간대와 충돌하는 대신 8시간의 높은 활동 시간에 걸쳐 분산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시판 빵을 먹지 마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포장된 제과류를 먹지 마세요. 빵을 꼭 드셔야 한다면 간이 화학적 부담을 처리할 수 있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드세요. 이제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가장 위험한 빵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6번째 핵심 사항이며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빵은 부자연스럽게 긴 유통기한을 가진 부드러운 흰 샌드위치 빵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2주, 때로는 3주 동안 곰팡이 하나 없이 신선함을 유지하는 그 부드러운 식빵 말입니다. 손주들이 아침으로 먹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빵으로 토스트를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년간 간 수술을 집도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을 때 83%가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바로 이 종류의 빵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빵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범인은 프로피온산칼슘이라는 보존제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곰팡이 발생을 막기 위해 이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피온산칼슘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간이 이것을 외부 독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간세포인 간세포에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보존제 같은 빵 2조각만 먹어도 6시간 안에 간의 자연 해독 효소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2단계 해독작용이라는 과정을 방해하는데 이것은 간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막히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간 조직 주변에 지방으로 직접 축적됩니다.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인데 지속적인 피로와 오른쪽 갈비뼈 아래 둔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ALT와 AST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간 염증의 명확한 징후입니다. 본인은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2주간 자세한 식사일기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딸기잼을 바른 시판, 흰 식빵 2조각을 드셨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간식으로 또 2조각을 드셨습니다. 매일 이간 손상 식빵을 4조각씩 드신 겁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요. 40일 만에 간 수치가 62% 떨어졌습니다. 둔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일은 부엌에서 한 가지 품목을 없앤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합니다. 이런 보존제 든 빵들은 강화 밀가루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천연 섬유질과 영양소를 제거한 뒤 합성 비타민으로 인위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간이 이런 합성 화합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침입자로 취급해서 더 많은 염증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흰 밀가루에 높은 혈당 지수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등하고 간이 과도한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도록 강요당해 지방간, 질환의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4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이 7일 이상인 미리 슬라이스된 흰 샌드위치 식빵. 둘째, 솜처럼 느껴지는 햄버거 번. 셋째, 편의점에서 파는 핫도그 번. 넷째, 특별히 부드럽다거나 신선함 유지 기술이라고 표시된 모든 빵. 지금 바로 빵을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를 보세요. 프로피온산 칼슘, 소르빈산 칼륨 또는 발음할 수 없는 성분이 보이면 그 빵을 즉시 버리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화학 보존제로 간을 계속 독살하면 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대신 드셔야 할 빵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간 재생을 돕는 전통 한국식 통곡물 옵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보존제 든 흰 식빵을 집에서 치우세요.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지침이며 정확히 따라 주셔야 합니다. 1단계.
집에 있는 모든 시판 흰 식빵을 즉시 제거하세요.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 가서 모든 빵을 확인하세요. 성분표에 프로피온산 칼슘이나 어떤 형태의 프로피온산 보존제가 들어있다면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 화학물질이 제가 경고해온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단일 성분만 제거해도 단 3주 만에 간 수치를 40% 낮춘 환자들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ALT 수치가 82로 높아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왜 간이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보존제든 흰 식빵 2조각을 드시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중단 후 3주 만에 수치가 50ml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2단계. 그 빵을 화학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 작은 빵집의 자연 발효 사워도우나 통곡물 빵으로 대체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간의 최적 처리 시간입니다. 간은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하며 이 4시간 동안 해독 능력이 가장 강합니다. 저녁, 특히 6시 이후에 빵을 먹으면 간이 밤의 회복과 재생에 집중해야 할 때 탄수화물을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 시간 조절만으로도 지방간 진행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매일 3가지 특정 음식으로 간의 자연 해독을 지원하세요. 첫째, 중간 크기 비트 한 개를 찌거나 주스로 드세요. 비트에는 간세포 재생을 직접 돕는 베타인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간 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하는 간 아마씨 가루 2큰술을 식사에 섞어 드세요. 셋째, 녹차인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2잔, 식사 사이에 드세요. 이 간단한 추가만 실천해도 6주 만에 감마 GT 수치가 25포인트 떨어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고 징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간이간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후, 특히 2시에서 4시 사이에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 발진 없이 가려운 피부, 특히 손바닥과 발에, 진한 차처럼 보이는 어두운 색의 소변,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윗배의 통증이나 불편함. 이런 징후들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예방의 황금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치료 단계에 있으며 즉시간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아래 네 손가락 너비 지점을 세게 누르세요. 3초간 유지한 후 손을 떼세요. 10초 이상 지속되는 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간에 염증이 있고 부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완전한 치료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빵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같은 빵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제 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여 실천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엌에서 어떤 빵을 먼저 확인할 것이며 이번 주에 어떤 간 보호 대체 식품을 시도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호 박사의 중요한 간 건강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